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요즘 좌파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어제 운집했던 사람들 차이도 뭐 거의 10배 차이니까 놀랬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약간 인지 부조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좌파들. 그러니까 지금 JTBC, MBC가 조장해온,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고든창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인지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닌 상황을 이제 미디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프로파간다가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마치 좌파는 선이고 우파가 악인 것처럼, 그리고 좌파는 이제 상당히 머저리티고 다수고, 그리고 우파는 마이너리티, 적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해대다 보니까 MBC 그리고 이제 JTBC,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에는 상당히 우파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매체들이잖아요. 뭐 MBC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옛날에 MBC라는 것은 5공화국 때도 그렇고 다들 이제 올바른 방송을 해왔던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JTBC도 우리가 이제 사실 중앙일보라는 게 약간 뭐 좀 중도적인 느낌이고 뭔가 편파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원래 중앙일보가 좀 많이 만들려고 했잖아요. 실제는 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우리 고려대 도올 교수 같이, 고대 도올이라든지 또는 최장집 교수 이런 분들이 외모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멀쩡하고 또 고려대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입에서 이제 좌파 얘기를 하는 거죠. 도올이라든지 또는 최장집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급진적인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급진적인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이제 고대 교수다 보니까 좀 믿을만한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좌파들이 왜 이게 힘들어하냐면 지금 운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극우 하다가 이 극우라고 하기가 자기가 참 미안한 거지. 왜? 어디 가면 아저씨들이 어제 광화문 갔다 왔어요. 그러고 자꾸 이러니까 좌파들도 생활을 하잖아. 자기 생활권이 있잖아요. 머리를 깎는다든지, 어디 단골 가게가 있잖아. 단골 가게가 평소에는 되게 점잖았던 사람들이, 멀쩡한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치색인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이 광화문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광화문이라 그러면 무조건 극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정광훈이 그냥 노멀이에요. 정광훈, 세이브 코리아 이런 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극우적인 이미지가 지금 그게 노멀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극우가 그냥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중도였다. 나도 예를 들면 금융권, 옛날 금융개혁당 지지했던, 금융개혁당을 제가 지지했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박순혁 작가 상당히 지지했고, 근데 그 금융개혁당 지지한 이유가 뭐예요? 중도들이 선택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저는 이제 국힘에다가 이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고 책임당원이지만, 나름대로는 비례대표로는 금융개혁당도 괜찮다. 왜? 거기도 중도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스스로는 중도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내가 무조건 광화문 이런 얘기 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광화문, 여의도 이런 얘기 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좌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 거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막상 뚜껑을 까보면 찬성하러 나온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거야. 우리는 120만 명인데 걔네는 12,000명 나온 거지. 100배야, 100배. 120만인데 12,000명. 이런 식인 거야. 전국에 우리가 120만 명 모였대요, 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걔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리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이번에 운집하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뜨끔할 거라고.
왜? 아니, 의석을 그 180석 정도 갖고 있는 이 당인데 실제 나오는 거 보면은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파들이 더 많으니까 부정선거가 안 그래도 막 지금 부정선거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는데 탄핵 찬성은 막 뭐 10분질, 100분질 나오고 있고, 응? 10,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몇천 명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당대표가 막 직접 얘기했는데, 응?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우파는 누가 나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나오잖아. 도시락 싸들고, 젊은 애들이 그것도. 응?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노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노미. 사회학적 용어로 아노미. 예, 아노미 현상. 이게 인지 부조화야, 이게. 예. 자기가 알았던 세계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인지 부조화. 요즘 인지란 말을 참 많이 쓰죠. 인지전쟁.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인지전쟁을 통해서 원래는 우파로 시작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파로 시작된 국가 아니야. 38선 딱 그어놓고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으로 가고 자본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오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38선이 그때는 개방이 돼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가 다 2차 한번 초벌하고 2차 구인은 뭐야? 6.25잖아요. 6.25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남한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개심을 가지는 그런 국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6.25 이후부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는 파란색이었다고, 파란색. 그 민주당 파란색 말고, 예, 정말 우리가 자유대안이었단 말이지. 그 자유대안이 거의 막 80% 이상이 우파였던 걸로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모양인지 박 대통령께서 이제 서거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막 이상한 좌파들 인사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서 지금 노태우 때까지 가면서 결국은 김영삼 이렇게 오면서 결국은 이제 좌파들하고 타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마치 우파로 시작한 국가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우파 좌파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얘기한다? 진보 보수로 얘기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제가 하잖아요. 진보 보수란 말 쓰면 안 돼. 그거는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들의 그 붉은 야욕을 감추기 위한 그야말로 프로파간다는 말이죠. 그것도 인지전쟁 중에 하나예요. 진보 보수란 말 자체가 그것도 인지전쟁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린 거고 썸네일도 제가 쓴 건데 자유우파가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궤도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는 당당하게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12월 3일 이후부터. 엄밀히 얘기하면 12월 12일부터예요. 12월 3일은 잘못하면 우리가 자유우파가 괴멸될 뻔했는데 12월 12일 날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첫 번째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유우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자유우파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확실하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시 부활시킨 리서렉션이라고 그러죠. 리서렉션. 예, 다시 부활된 거야. 리서렉션. 잠재되어 있던 자유우파의 근성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리서렉션 된 거지. 리서렉션, 리버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걸 누가 부활시켜줬느냐? 윤 대통령이 부활시킨 거예요. 예, 극단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를 고칠 때 가끔 정말 고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써요? 독약을 쓰잖아. 독을 써가지고 오히려 그걸 치료하죠. 대표적인 게 항암 치료잖아요. 항암 치료라는 것이 정말 독한 그 암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같은 세포를 죽일 정도로 강한 방사선을 쬐는 게 그게 항암 치료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암 걸려 있는 대한민국에다가 항암 치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괴로운 거지. 뭐 계엄이라는 어떤 그런 방사선을 쬐는 거야. 그 방사선을 쬐면 이제 정상세포도 힘들어하는 거잖아. 암세포도 죽지만. 그러니까 암세포들도 다 죽는데 정상세포도 너무 힘든 거지. 계엄이는 옛날에 또 뭐 안 좋았던 추억. 그러니까 방사선으로 따지면 옛날에 원자폭탄의 그 추억이 나는 거잖아. 원자폭탄의 그 추억. 마찬가지로 계엄이라는 것은 옛날에 안 좋았던 그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거 똑같아. 그 비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이라는 어떤 그런 방사선을 쬐면서 지금 암과 그렇지 않은 세포 간의 피하식별이 확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그동안은 면역 체계가 죽어가지고 암이 퍼져도 몸이 어떻게 보면 반항을 못한 거야. 근데 이 방사선 치료를 딱 하면서부터 이제 몸이 딱 느끼는 거야. 이제부터 암과 암에 대적하는
새로운 세포, 이제 안티암이라고 그러죠. 안티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우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안티좌파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티좌파야, 안티좌파.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안티좌파. 이게 반공이라는 것이 안티좌파잖아요. 말하자면 반공을 두 글자를 더 풀어서 쓰면 안티좌파예요. 이게. 그리고 안티커뮤니즘, AC가 바로 우리의 자유우파의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우파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우파 자체의 의미가 있지. 근데 우파 자체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척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우파는 일반 노멀한 상태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파였어. 그냥 100%. 모든 인구의 100%가 다 우파였다고. 근데 이제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인간들이 자기가 못난 놈들인데 잘나고 싶고, 그리고 지지도 집안도 안 좋고, 뭐 이럴 때는 집안은 좋은데 뭐 공부도 안 하고, 귀찮고, 이런 애들이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뭐 좀 내가 좀 잘났다는 거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케임브리지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케임브리지 나와서 다 판사 검사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공산주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들이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은 거야. 예. 같이 똑같이 상당히 명망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한쪽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다 막 정치가 되고 법관 되고 이랬는데 한 놈들은 또 막 완전히 그냥 나태해져가지고 맨날 여자나 쫓아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대마초나 피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놀고 먹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이론을 창시했다고 거짓말 치자. 공산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옥스퍼드 출신이니까 이 무지몽매한 평민들이 나를 상당히 내가 얘기하는 걸 좀 잘 알아듣겠지. 응? 그러니까 이때 내가 나 같은 지식인이 야 너희들은 다 평등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거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나는 봉건 시대처럼 왕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마르크스 레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니 뭐니 이런 애들도 그걸 간파한 거야. 이 마르크스 레닌 애들의 그 속마음을.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렇게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은 아닌데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것을 시작한 애들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구나. 그럼 나는 거기서 단물만 빨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극우라 그러는 것을 실제로 저 같은 사람도 극우라 그러고 지금 뭐 웬만한 뭐 세탁소 아저씨고 뭐 무용실 아저씨고 다 이제 극우라 그러잖아. 과감한 갔다 오면은. 이 극우라는 게 사실 원래는 뭐예요? 히틀러잖아, 히틀러. 왜 히틀러가 극우입니까? 히틀러가 가장 극혐했잖아요, 공산주의를. 왜? 본인들은 실제로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치는 천인국날 짓을 하긴 했지만 나치는 기본적으로 우월하려고 노력을 했어, 본인들이. 그리고 실제로 뭐 무기라든지 뭐 과학기술, 그리고 여러 의학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들도 이게 좀 멀쩡하게 입으려고 뭐 군복 같은 것도 휴고보스에서 맞추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월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미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 사람들이 보다 극우예요, 극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진 않지, 그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 반대야. 끊임없이 못나지게 하는 거지. 계속 하향평준화. 그러니까 극우는 상향평준화, 끝도 없는 상향평준화인데 좌파는 끝없는 하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못 살고 못 먹게 돼버리는 거야. 독일은 차라리 그래도 뭐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전체주의는 일단 똑같은 전체주의인데 독일은 그래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말은 못 하는데. 물론 지금같이 이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내가 어떤 정치적 참여 권한이 없으면은 스스로 그거를 이제 포기하는. 한마디로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좀 못 살더라도 민주적인 권한이 있는 게 낫다라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히틀러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극우로 편향이 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나 영국 왕치하의 영국이나 다를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다를 건 하나도 없어. 다만 히틀러 치하의 독일은요 귀족 정치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귀족들이 불만을 가지고 결국은 야 아무것도 아닌 히틀러 같은 놈이 뭐 저게 무슨 총통을 해? 기분 나빠. 이거 전체주의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유럽은 언론이라든지 귀족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발언권을 보장해주고 왕들도 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하하고 왕이 같이
국민들 피 빠른 분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각제 만들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그 방향이 뭐냐면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지금 뭐 막장이잖아, 막장.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라가. 뭐 가지고 있는 자동차 다 망하고, 뭐 국민들이 좀 추워가지고 뭐 여름에 무슨 기름도 못 댄다면서, 기름도 못 대서 춥다면서 왜? 아니 소득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싸라게 지금 이게 뭔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그 끊임없는 그 쓸데없는 내각제와 입헌 군주제에 대한 그 망상, 그리고 본인들이 솔직히 갖고 있는 이 봉건적인 잔재를 아직도 못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봉건적인 잔재의 가장 최고봉이 누구야?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이 가장 최고봉이잖아요. 왜? 세습을 하니까 권력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가 뭐 강함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극우가 아니야. 진짜 극우를 못 봐서 그러는 거지. 왜? 극우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상향평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기계적인 방법을 쓰고 포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목표는 좋아. 상향평준하니까. 문제는 근데 뭐냐면 그거를 상당히 강제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이 우익들이, 우파들이 뭘 강제적으로 해요? 뭘 하는 게 있어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이 불안감. 아, 우파가 이렇게 많구나. 아, 우리가 극우라고 폄하했던 이 소수의 우파인 줄 알았더니 다수의 우파구나. 50%가 넘는 우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에부터 상당히 초조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누구한테 전달된다? 예, 중도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도들은 뭘 싫어하냐? 초조하게 하는 놈은 절대 안 찍어. 여자, 돈, 중도층은 뭐다? 불안해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안 가요. 여자가 아무리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저 남자가 뭔가 불안해하고 내가 저 남자를 하려고 하는데 얘 남자가 뭔가 자기 스스로의 포지셔닝을 잡지 못하고 뭔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들면은 절대 그 남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조금 인물이 없어도 자신감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만빵인 사람을 선택을 해. 그게 여자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융을 말한다고 본부장은 금융을 말한다는 책에 썼지만 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안정된 상태를 향해서 진행합니다. 불안한 사람한테는 절대 돈이 가지 않아요. 내가 포지셔닝이 좀 불안하다. 내가 뭔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돈이 가지 않아.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도도 안정된 우파를 원하는 거지 불안한 좌파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이제 안정되냐의 싸움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우파가 불안했어. 왜? 좌파는 뭔가 안정돼 보였어. 뭔가 머저리티한 느낌이 들고 뭔가 수적으로 우세하기도 하고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또 JTBC나 MBC 이럴 때도 계속 이제 인지전쟁을 해야 되니까 중도들이 봤을 때 좌파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돼 있고 보이고 우파는 뭔가 폭력적인 느낌이야. 불안해. 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런 사람들 홍준표는 요즘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홍준표까지도 솔직히 얘기하면 소위 좌파 클릭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좌파 클릭. 그래서 여론조사 해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를 좋아했단 말이지. 이게 뭐냐면 좌편향이라는 어떤 좌클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양이 결코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발전 그리고 승리를 위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거야. 왜?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정치를. 그냥 상대방이 날 지지해주면 날 뽑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도들은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좋아.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3번 좋다 그래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3번 좋다 그래야지. 정말 좋아. 이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다고 해주는 거야. 좌파한테도 좋다고 해주는 거고 우파한테도 좋다고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편안해 보이고 이랬으면 그냥 좋다고 한 번 해줘. 한마디 하는 좋다는 것은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날 찍어준다는 게 아닌데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는 내가 한 번이라도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리더가 전체를 내 우파를 지휘할 리더는 우파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좋다는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그게 진정한 리더죠. 중도라는 사람들은 좋다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날 찍어주지 않아. 정말 좋다라고 해야 찍어줍니다. 그러면 좋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파가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파가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돼 있어 보여야 돼. 내 우파 스스로가, 우파 지도자 스스로가 우파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중도가 따라온다는 얘기야. 그걸 명심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